이런 입지가 올라? 이런 상품이 올라?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근데도 올라요. 평당 400짜리 아파트가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서울에요? 작년에 평당 800이 된 거예요. 100% 오른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편집하고 샤이니 선생님만 알고 네. 계시면 그러면 최근에 진짜 금리 진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좀 대책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는 명확한 정답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경기가 좋은 거야. 그거 좋은 거야? 세상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거잖아요. 거지?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아끼면서 대출 이자 낼 것들을 좀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위축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 그럼 당연히 집값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들어가야지. 와 기회네 기회. 네, 금매 오히려, 나오는 거 막. 예, 이럴 때 금매 나올 때. 정답입니다. 금매를 이때 잡으면 되겠네. 선생님 옛날에 5년 전쯤인가 갭 투자로 몇백 채를 샀다가 뭐 금리가 오르고 이러면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막 이런 뉴스가 났던 기억이 나요.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갭 투자하는 것은 영향을 많이 받고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일단 우리 불인이들 위해서 갭 투자가 뭔지 좀 알려주시고 금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 갭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갭이잖아요, 갭. 간극이라고 하는데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의 그 차이를 갭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억인데 그러니까 매매가가 전세가가 2억이야. 그러면 1억만 있으면 이 아파트 살 수 있죠. 그렇죠. 전세 끼고. 예,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금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금리가 높아지면요. 갭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을 받아서 대출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네.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TV가 4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60%면은 60% 끼고 사는 거잖아요. 맞네. 더군다나 좀 DSR이라고 해서 DSR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4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집은 사둬야겠어. 당장 들어가 살 수는 없지만 저 집을 사두고 싶어.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올해 22년이란 말이에요. 주택 공급이 좀 많은 해인가요? 어때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텐데 많은 분들이 보통 서울을 기준으로 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언제가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았냐면은 2020년도. 2년 재작년? 전. 네. 그때가 5만 세대가 입주했어요. 작년 2021년도에는 3만 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네. 올해 2022년도는 2만 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러면 일단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네. 5만, 3만, 2만. 2만. 내년도 2만. 뚝뚝뚝 떨어지는 것들 보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좀 부족해요. 그러면 잠깐 이 말을 듣는 즉시 저는 집값이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오른다 내린다 하면 또 막 댓글들이 달려. 너 때문에 집값이 어쩌고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네. 좀 팩트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과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해 주시자면. 이걸 제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맞네. 네. 왜냐면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여당 야당이 없고요. 맞아. 진보 보수가 없어요. 없대요, 그때 진짜.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핀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했어요. 토지 공개 개념 하면서 막 진짜 공산주의 사상에 나올 만한 그게 군사정부였잖아요. 군사정부였는데도 그런 강력한 규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완화 정책을 폈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을 때였어요. 오히려. 예,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왔어요. 딱 두 골자입니다. 공급을 많이 하겠다. 또 하나는 세금 대출을 좀 완화하겠다. 근데 이게 아마 MZ세대 분들한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을 진짜 많이 하는지, 교통망을 좋게 해주는지, 그렇게 되는 지역들만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투기하실 때가 아니니까. 아니야,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일단은. 어디에 내 집을 좀 마련해 드리는지 그거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네. 맞아. 그게 네. 가장 와닿는다. 네.
자, 그러면 MZ세대 분들이랑 동년배 아파트들이 많아요. 분당, 일산 이런 아파트 이전에 김재경 소장님 투미부동산에 일기 신도시 주목해보라는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황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김재근 소장님의 말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이제 MZ세대들이 봤을 때는 접근할 수가 없는 가격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들을 조금 저렴한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일기 신도시에서 보는 거죠. 왜냐면 3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쵸. 지금은 저렴하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올라가서 몇 년 후에는 가격이 올라갈 이런 가능성 기회들이 보인 거죠. 그러면 우리 사실 MZ세대 분들 리모델링이랑 네. 재건축이랑도 journey 분명히 구별 못할 거예요. 리모델링 아파트 인테리어 봐봐, 저렇게 얘기하자. 그냥 내부 인테리어 얘기하셨죠?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소장님. 리모델링의 핵심은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꿀 때 겉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배선 배관도 바꾸고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대 수는 늘어날 수 있나요?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아. 용적률에서 15% 내에서 세대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단지도 있고 그냥 평수만 늘릴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잠깐만, 동을 그대로 가는데 평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앞뒤로 막 늘리죠. 우와, 근데 재건축은 간단해요. 그냥 싹 다 부셔. 그래. 땅을 다 파. 다시 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넣을 수 있죠. 근데 꼭대기에다가 뭐 스카이 라운지도 만들고 막 수영장 뭐. 그렇죠. 수영장 만들고 뭐. 그래서 상품성이 되게 좋죠. 그쵸. 근데 문제는 재건축은 30년이 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고 리모델링은 15년 차만 되더라도 될 수 있어요. 추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이 오래되니까 이게 좀 부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해요. 이 건물이 얼마나 단단한지. A부터 2등급까지 나오는데 A는 단단한 거예요. 거의 새 거랑 똑같아. 그러면 안 나오겠네, 허가가. 예, 이거는 재건축 안 돼. 근데 리모델링은 되죠. 리모델링은 단단해야 되니까 골자 그대로 쓰는 거니까. 맞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오피스텔, 재건축, 리모델링, 3기 신도시 분양 요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돈 상관없이? 금액 그럼 상관없이. 재건축이죠. 비교도 안 돼요. 예, 무조건 재건축이 근데 짱. 소장님, 근데 분양도 괜찮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확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언제 본 분양을 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데 본 청약을 빠르면 2년 정도 후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본 청약을 한 다음에 최소한 35개월 정도 그죠, 3년. 3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빨리 잡아도 지금이 이제 2022년도니까 2년 후에 본청약을 하게 되면 2024년이고 네. 3년 되면 2027년도에 첫 입주를 한다는 얘기인데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3기 신도시 분양이랑 1기 신도시 재건축이랑 죄송합니다. 예. 1대1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야 돼요. 당연하지. 여긴 입지가 좋거든요. 당연하지. 지금 1기 신도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아파트가 헌거라서 그렇거든요. 이게 새 아파트만 되면요. 1기 신도시는 천하무적이 돼요. 와. 분당이랑 판교랑 지금 싸우면 판교가 이겨요. 근데 1기 신도시 분당을 다 재건축한다. 분당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 기반서 여기 다 있어. 맞네. 교육환경 여기 다 있고 학원도 여기 다 있고 일자리도 여기 많고요. 저 인프라 네, 다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네. 근데 사실 주택, 아파트 같은 걸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오피스텔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오피스텔은 지금 사는 게 맞나? 제가 20여 년 동안 이 부동산 리서치를 해왔고 연구를 해왔는데 21년도 시장 같은 시장은 없었어요. 이런 입지가 올라? 라고 한 입지까지 다 올랐고 이런 상품이 올라? 다 오른 거예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근데도 올라요. 평당 400짜리 아파트가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서울에요? 서울은 없지. 어. 경기도권에. 경기도권에, 오케이. 근데 작년에 이렇게 평당 800이 된 거예요. 100% 오른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거품이 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오피스텔인데 심지어는 지난 20년 동안 오르지 않던 오피스텔인데 갑자기 2배, 3배가 올랐어요. 최근에. 와. 이건 딱 하나예요. 아파트에 반값도 안 돼. 대출도 나온대. 와. 심지어 70%까지 나온대요. 와. 그럼 거의 계약금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로비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시적인 현상이지 절대적인 지속적으로 가능한 현상들이 아니거든요. 오피스텔은요 철저하게 월세를 받기 위한 상품이지 다른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지 차익형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면 안 돼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 따라 사시는 분들은 100% 아마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월세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면은 안전한데 문제는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없지. 예. 그렇지. 아마 은행 금리보다 낮을 거예요, 수익률이. 네. 더군다나 요즘 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주거용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금리 올라가도 솔직히 그냥 외식 한 번 안 하고 예, 한번 자가용 탈 거 한 번 저도 타고 이러면 돼. 근데 수익형 부동산을 대출 받아서 금리랑 계산해 갖고 수익률 딱 맞춰놨는데 그렇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세금도 내야 되고. 맞네. 그렇죠. 금리도 더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파는 게 맞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건 괜찮을까요? 난 정말 실거주만 목적이야. 그러시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도 시세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입지인데 다 구축들인데 그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새 거야. 이건 100% 올라요. 근데 아마 그런 오피스텔은 이미 비싸게 분양할 거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가진 않을 텐데 그래도 올라가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러면 자 우리 MZ세대 직장 근처에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망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다세대라도 하나를 살까? 아니면 전월세 살면서 더 돈을 모을까? 어떤 걸 추천하세요, 소장님?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파트는 그냥 명쾌해요. 어. 이게 지금 비싼지 싼지도 명확하고 시세가 딱 나오니까 실거래가로. 그렇지. 향후에 올라갈 아파트인지도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세대 빌라는요 공부를 10년 하신 분들도 어려워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이 붙어 있어도 이 빌라는 올라가는데 이분 안 올라. 아 붙어 있는데도? 네. 심지어 이게 더 새 건데 더 싸. 주택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거주해야 됩니다. 직장 근처니까. 월세로 들어가세요. 그냥 월세로. 네. 그 전세도 아깝다. 남들이 모르는 주택이 싼 거 없어요, 그거는. 아, 그런 거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싼 거예요. 아 그냥 쌀만 하니까 싼 네. 거야. 더 싸질 수 있어, 근데 심지어는.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 우리 초년생들 청약 통장 일단은 무조건 만들어는 논단 말이죠. 하라고는 네. 하니까. 근데 청약 당첨은 진짜 아시다시피 로또 수준이란 말이에요. 모으고 있는 거 이거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약에 대해서. 청약 통장은 만드시는 게 맞고, 맞고 일단 만 17세가 되면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요. 당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정말 무주택으로 20년 이상 벌었을 때 그때 노려보시는 것들이고요. 네. 일단 갖고 있으면은 관심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가점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네, 이걸 그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낮은 가점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지방? 서울도 가끔 있고 지방도 있고 이게 결국은 그 지역 입지 가치나 상품 가치가 낮은데 비싸게 분양해. 이런 것들은 가점 낮아도 되거든요. 그렇네, 맞네. 근데 내가 목표로 하는 데들은 가점이 안 되면 안 될 거야. 이거 아는 거 굉장히 공부가 되거든요. 예. 가끔 가다가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요. 낮은 가점, 16점 이런 걸로도 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냥 시장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네. 꺾였을 때. 근데 그때는 일단 통장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공부의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오랫동안. 소장님 청약 통장이 있어. 지금 막 20년 가까이 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이미 집을 샀어. 네. 그런데도 갖고 있어야 되나요? 굳이 뭐 그 돈 필요 없다고 하시면 갖고 있는 게 낫죠. 왜냐면 청약 제도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에는요. 집이 있어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거 청약 통장에 돈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네. 네네네. 1,000만 원 나이가 많으신데 1,000만 원 정도 그냥 통장에 이자도 나오는데 그렇지. 그냥 묻어두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케이. 와 명쾌한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MZ세대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 이제 막내 연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한테 맨날 밥 먹어서 얘기를 해요. 전 재산하고 곱하기 2를 해서 너하고 바꾸고 싶다고.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기회가 많다라는 것들을 아마 1년만 지나도 1년 전에 있었다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시간이고 나이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진짜. 돈 번 거 다 날려도 돼요. 저도 32살까지 다 날렸었어요. 2번 말아먹고 와이프한테 이혼 당할 뻔도 하고 예. 근데도 이렇게 좀 잘 살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때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요. 다 해보세요. 좀 부동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 최근에 뜨고 있는 NFT나 코인 공부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대출 사채 끌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종잣돈 모은 걸로 투자하시는 것들은 마음껏 다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보시고 실패해보시면 시행착오라는 게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라는 것들이. 그리고 20대 분들 30대 되셨을 때는 분명히 세상이 달
달리 보이실 것 같아요. 와. 예,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너무 찐 말씀이셨다. 와,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 입맛의 노력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그리고 우리 항렬 소장님 그 유튜브도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입니다. 네, 빠숑만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유명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빠숑 김항렬 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